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장 김현중입니다. 본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협업하여 지원하는 2020년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에 관한 소개와 그 안의 내역 프로그램인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환경부의 녹색 혁신 기업 프로그램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의 소개입니다.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중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미래 기후 변화 등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중기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서 2022년까지 100개사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중기부에서는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녹색 인증 운영 요령에 따른 녹색 기술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며 R&D 15억 원, 사업화 15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녹색 혁신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유망 녹색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청정대기, 자원순환, 생물, 스마트물, 수열 에너지 등 녹색 산업 5대 선도 분야를 지원합니다. 역시나 최대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화에는 22.5억 원, R&D에는 7.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그린벤처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그린벤처 프로그램의 사업 목적은 그린 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수준의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 가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개사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색 인증제 요청에 따른 녹색 기술 인증 범위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이며 이는 약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녹색 인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좌측에 명기되어 있으니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한 개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첫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두 번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세 번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업은 지원 조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린벤처 프로그램의 지원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별로 최대 3년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R&D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자금, 그리고 사업화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증, 검증, 수출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각각 15억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업화 과제와 연구개발 과제는 반드시 모두 두 가지를 작성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둘 중 하나만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R&D와 사업화 과제의 아이템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다른 내용의 아이템을 각각 발굴하여 과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또는 환경부 녹색혁신 프로그램 중 한 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시에 두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녹색 인증을 받으실 필요는 꼭 없습니다. 하지만 녹색 기술 인증 범위 내 기술을 개발을 희망하실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린벤처 프로그램 선정 절차입니다. 공고는 이미 7월 20일 날 시작으로 해서 8월 10일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출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 3일 전 온라인 신청 완료를 권장드립니다. 이후 서면 평가를 거쳐서 통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본 과제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R&D 및 사업비, 사업계획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토론식 심층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평가는 8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 성장 전략서를 바탕으로 기술성, 성장성, 사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토론식 심층평가를 통해서 대상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서면 평가 종료 후 약 10일간의 제출 기간 동안 본 사업계획서 제출이 이루어지게 되며 R&D 및 사업화 과제의 사업계획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전문가와 함께 국민평가단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크게 기술성에 40점, 성장 가능성에 40점, 정책 부합성에 20점을 배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성은 핵심 기술 10점, 기술 개발 가능성 15점, R&D 역량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 가능성은 시장성에 10점, 혁신성에 10점, 파급 효과에 2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는 배점을 20점으로 하여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기업 성장 전략서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면 평가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의 목적인 그린벤처 기업 육성에 맞게 기업의 성장 전략 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사업화 전략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전략서 작성 시 서면 평가 후 제출하는 세부 사업 계획서와 연계되어야 되며 개발 목표, 내용, 방법 등 주요 사업 내용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파트 1은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는 항목입니다. 파트 2는 신청 기업이 직접 작성하셔서 업로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서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성장 전략서 중 R&D 성장 전략과 그린 사업화 전략에 대한 화면이며 파트 2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사업관리 시스템 및 SM텍 내에 과제 신청 메뉴를 통해서 좌측 그림과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 요령 안내입니다. 가입 후 신청 기업 온라인 서약 및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접수 확인 및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접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챙겨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수정할 경우에는 제출 클릭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제출 완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성장 전략서,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신청 자격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서류는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 및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의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10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접수처는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인 SM텍에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URL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는 중기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40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은 기술혁신사업실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도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은 그린벤처 전용 이메일인 greenventure@tifa.or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기술원 조원희 수석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유망 기업 100 프로젝트 지원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원희 수석연구원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으로 공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며 환경부 프로그램인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개요, 지원 내용, 선정 절차, 신청서 작성, 마지막으로 온라인 접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녹색 산업을 선도할 혁신형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사업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20개사 내외이며 지원 대상은 유망 녹색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정이 됩니다. 지원 분야는 청정대기, 자원순환, 생물 분야, 스마트 물산업, 수열에너지 등 5대 녹색 산업 선도 분야입니다. 밑에 표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분야 및 관련 기술은 예시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만 관련 기술은 예시이기 때문에 구분과 세부 분야를 보시고 해당 사업이 해당이 되시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녹색 기술 이제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녹색 기술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질문이 좀 많으십니다. 반드시 녹색 기술 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기술 특허랄지 관련 제품 매출액, 기술 이전 약정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 산업 분야가 5대 녹색 산업 선도 분야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업종이 녹색 기술 분야가 아닌 타 산업 분야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또 별도로 말씀드리면 이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색 산업을 기업의 어떤 주력 산업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전화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중소기업에만 제한됩니다. 중견기업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개 이상 기업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일 기업, 주관 기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협력 기업이 있는 경우는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계획서에 참여 기업으로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동시에 2개 프로그램에 다른 아이템이 있지라도 2개에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지원 내용은 사업화 과제와 연구개발 과제로 나뉘어집니다. 사업화 과제는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제품 설비의 어떤 인검증, 또 홍보 마케팅,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어떤 컨설팅,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하는 등 사업화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녹색 기술 고도화 및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 및 실증화 지원을 할 계획이며 원천 기술은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원천 기술 해당하는 사업은 본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이 되지 않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화와 연구개발 사업은 각각 지원 사업명이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연구개발은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총 지원 기간은 3년이며 20년도 올해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은 사업화는 7.5억 원 이내이며 연구개발은 2.5억 원 이내입니다. 반드시 정부 출연금에 제한된 금액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약기관에서도 말씀드리면 사업화 연구개발 과제는 공히 단연도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단연도 협약이라 하면 단계 협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에 걸쳐서 본 단연도 협약을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는 1차년도, 2차년도, 2개년에 대한 1단계며 2단계는 3차년도, 마지막 연도에 대한 2단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평가는 중간에 1차년도가 종료되고 나서는
연차 평가는 하지 않는 대신에 2차 년도가 종료된 이후에 1단계에 대한 단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가 완료되면 최종적인 3차 년도가 완료되고 최종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협약 기간은 여기 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숙지하여 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사업화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본 계획서에 있는 본 표에 있는 이런 계열수를 숙지하여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에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이제 사업화 과제와 연구개발 과제 중에 하나만 신청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프로그램은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화 과제와 연구개발 과제 모두 작성을 해야 되며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됩니다. 사업화 과제 아이템과 연구개발 과제 아이템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내용의 아이템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며 신청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각각의 과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업의 어떤 핵심 성장 동력 또는 주력 사업으로 될 수 있는 아이템은 사업화 과제로 작성하고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은 연구개발 과제로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최근에 수립한 어떤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이랄지 사업화 전략이 있다면은 연구개발 전략 및 사업화 전략에 따라 작성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연도 협약 과제로 1단계, 2단계로 구성되고 1차 년도 연차 평가는 생략하나 1차 년도가 끝난 이후에는 연차 실적 및 차년도, 즉 2차 년도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년도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사업비 집행,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진척 정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선정 절차입니다. 평가 절차는 총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사전 서류 검토 및 사전 서면 평가, 그리고 발표 평가, 그리고 필요시는 현장 실사도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사도 필요시 갈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문기관 조정 및 총괄 조정을 통해 지원 기업이 확정이 됩니다. 평가 과정에서의 평가표는 평가 기준은 사업화 과제 평가, 연구개발 과제 평가로 각각 나뉘며 사업화 과제 평가는 비중이 75%, 연구개발 과제 평가는 비중이 25%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평가에 대해서 비중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 합산 점수는 60점 이상일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검토가 되고 60점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검토가 되지 않고 제외됩니다. 또한 이제 사업화 과제 평가 또는 연구개발 과제 평가에서 각각 과제에서 60점 미만인 과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좀 숙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신청서 작성입니다. 신청서 작성은 세 가지 양식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기업 성장 전략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화 계획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 성장 전략서에는 사업화 계획서와 연구개발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며 기업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최종적인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겠는지에 대한 전략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성장 전략서는 기업의 어떤 최종적인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어떤 매출 확대 또는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며 사업화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화와 연구개발은 신청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2개 기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은 반드시 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화 과제와 연구개발 과제의 참여 인력이 2개 모든 과제에 참여하는 중복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중복 인력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사업화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개발 계획과 사업화 계획은 동일한 아이템으로 신청서를 만약에 작성하시게 되면 연구개발이 이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계획과 사업화 계획에 있는 아이템은 별도의 다른 아이템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사업화 전략을 참고하여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랄지 신사업 시장 진출, 제품 고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기업 성장 전략 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접수 방법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제 구축한 에코플러스 연구관리 시스템에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에코플러스 연구관리 시스템은 ecoplus.keiti.re.kr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연구관리 시스템에서 기존에 그 활용하시는 분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환경부의 환경기술 개발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접속을 하셔서 그 필요한 이런 사업 신청서 작성하는 접속 방법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 시 그 사업화와 R&D 즉 연구개발계획서 2개 과제를 생성하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기업성장 전략서는 사업화 과제와 함께 한글 파일인 기업성장 전략서는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참여연구원, 이제 사업화 참여 인력은 NTIS에서 과학기술인 번호를 발급 후에 과학기술인 번호가 없다면 과학기술인 번호 발급 이후에 미리 에코플러스의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참여연구원 정보에 입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플러스 연구관리 시스템은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잘 작동이 됩니다. 익스플로러에서 가능한 그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 당일에는 사용자가 많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늦어도 가능하면 4일에서 5일 전에는 접속해서 등록을 시작해서 특별히 에러는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접속하는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은 02-2284-2489 또는 2490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그런 관련한 신청서 작성 내용에 대한 내용은 직접 사업 담당자한테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청서 계획서 입력입니다. 신청서 계획서 입력 시 그 헷갈리지 않도록 신청하려는 사업 공고 내용을 선택하시고 신청 가능한 과제 유형을 확인하여 과제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중분야, 추진 방식, 추진 단계, 공모 구분, 지원 기간, 중분야 등을 확인하여 과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간 과제 정보 입력입니다. 주간 과제에 대한 정보 입력은 주간 기관 정보 입력과 주관되는 기관의 주간 기업에 대한 책임자 정보 입력이 있습니다. 주간 과제명과 주간 과제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입력을 부탁드리고 주간 기관과 주간 책임자는 검색하여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만약에 검색되지 않는 기관은 신규 기업 기관으로 등록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합니다. 참여연구원 정보도 반드시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여연구원은 추가 수정 버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 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입력은 사전에 에코플러스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전에 가입이 되지 않는 그 사업화 인력이랄지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연구원이 정보가 입력이 되면 이제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첨부 파일 등록 시 필수 서류가 되는 원본도 같이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사업화 과제 중장기 기업의 성장 전략서는 반드시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 검토 및 제출입니다. 이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하고 이제 제출 버튼을 클릭 시 각 단계별 누락 사항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사항이 없어야 제출이 가능하고요. 보안 사항이 반드시 있는 경우는 보안 사항을 체크를 하셔서 제출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이후에 제출된 그 한글 파일이랄지 이런 오류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따로 관련한 신청 기업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과제와 연구개발 계획서 과제가 제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화 과제인 경우는 연구개발 과제가 제출된 상태에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화 과제와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신청과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본 발표 내용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 그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나 또는 추가되는 질문은
전화 상담 또는 이제 필요하시면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 이제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